사피엔스의 행동적인 현대화는 뇌가 커진 후 20만 년에 걸친 뇌의 내부 구조 변경과 신경망 리모델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인간 특이적인 변이를 가진 언어 유전자 FOXP2가 주도했을 거라는 가설은 무너졌습니다. 몇몇 유전자의 변이와 그들의 자연 선택으로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작은 효과를 보이는 수십 내지는 수백 유전적인 변이의 선택과 후성 유전적 변이, 그리고 인구 병목에 따른 유전적 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미 업로드된 지나 17번째 동영상 전반부 내용을 독립시킨 것으로 이야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사피엔스 인지혁명은 700만 년 진화 역사의 산물입니다. 사피엔스 뇌의 확장에 관련된 유전자 다수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분지되기 전인 60만 년 전 이전에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30만 년 전부터 사피엔스는 확장보다는 뇌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두정엽과 손해가 커졌으며 내부 신경망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몇몇 큰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자 변이의 자연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지혁명은 수십 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염기 변이인 SNP의 집합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와 현존하는 사람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하여 인지혁명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 고크만 박사 연구팀은 인지혁명 과정에서 수백여 개의 단일 염기 변이들이 자연 선택되었음을 밝힙니다. 연구자들은 우리의 유전체에서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비아모아 영역에 있는 또 전사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14,000개의 SNP를 찾아냅니다. 이들 중 실제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SNP 407개를 선별합니다. 코크만 박사팀은 이들이 발성기관인 성대와 인두의 기능 유전자, 그리고 운동 조절과 언어 및 사회성에 관여하는 손해의 유전자 조절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피엔스 두개골 모양 변화는 손해의 확장과 함께 한다는 기존 화석 연구 결과를 분자유전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환경 효과를 반영하는 후성 유전 변이도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크만 박사는 2014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재직 시절에 수만 년이 지난 고대인의 DNA 샘플에서 후성 유전적 변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겨 그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고인류학 관련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코크만 박사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유전체 메틸화 흔적과 현존하는 사피엔스의 메틸화 패턴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의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2017년 그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특정 유전자의 과메틸화에서 심한 영양 결핍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이어서 2019년 두개골 화석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유추할 수 없는 데니소바인 소녀의 모습을 메틸화 변이로부터 재구성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2020년 코크만 박사는 사피엔스의 성대에 발현되는 유전자에서의 메틸화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에서의 메틸화보다 더 많이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환경 조건에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발성기관에서 다른 정도로 DNA 메틸화 표지가 새겨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힘든 고난의 시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사회적 소통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사피엔스는 지구를 덮친 여러 번의 빙하기에 살아남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10만 년 주기로 원형에서 타원으로 바뀌며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요동을 칩니다. 또 자전축의 기울기가 공전면 수직 기준 최소 21.5도에서 최대 24.5도 사이를 4.1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구 태양열 흡수에 주기적인 변화를 주어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100에서 80만 년 전을 기점으로 빙하기는 더욱 오래 지속되고 기온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사피엔스의 행동적 현대화의 중요한 시기인 20만 년 전에서 13만 년 전 사이 빙하기는 장기간으로 아주 혹독했습니다. 13만 년 전 최절정기에는 말라위 호수물이 말라 20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하니까요. 심한 환경 실현으로 인하여 12만 년 전 즈음 사피엔스는 인구 병목을 경험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남아있는 인구수는 2만 명 정도, 이들은 소수의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짝을 찾아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유효 인구수는 2,000명 정도였습니다.
적은 수의 구성원을 가진 집단은 유전적 부동을 겪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발생한 돌연 변이가 빠르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 변이가 뇌신경망 구성에 조그마한 차이를 주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10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하고 살기 좋은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환경 시련을 극복한 기술 장인들은 높은 생존력을 발휘하여 수를 불립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는 수렵채 취인에게 먹거리를 찾아 계속 이동하게 하였고 결국은 아프리카 이외의 장소를 모색합니다. 지구 곳곳에 퍼지는 과정에서 사피엔스는 점점 똑똑해져 생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지금까지 사피엔스는 그들의 의도대로 지구를 마구 바꿉니다. 비단 물리적 환경만이 아닙니다. 생물 환경에도 사피엔스의 의도가 적극 반영되어 현재 육지의 포유 동물 생물량을 따져보면 인간은 36%, 가축은 60%를 차지합니다. 야생동물은 겨우 4% 정도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인지혁명은 작은 효과를 보이는 수십 내지는 수백 유전자 변이와 후성 유전 변이의 집단적인 자연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유전적 부동이 자연 선택적 표본 샘플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물론 작동하여 자연 선택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소위 자기 길들이기 과정으로 사피엔스는 스스로 행동 방향을 설정했고 이러한 행동이 집단 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들을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